안녕하세요. 네, 외래종에 대한 개념과 일상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김현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일단 외래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요. 일단 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서 한 8년 정도 외래생물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뭐 황소개구리 때문에 이제 뉴스 인터뷰나 아니면 예전에 그 행성에서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도 많이 빼고 엄청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피라냐, 레드포커 같은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할지 연구도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뭐 외래종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을 TV에서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이거 잘라가면 되죠, 그다음. 예, 그거 제가 다 편집할 테니까 네네. 예,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래생물을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 이 외래생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같은 거를 조금 같이 만들면서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일단은 외래생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태계에 돌아가는 걸 그리고 지금 물속에서는 어린데요. 제 이제 전공이 원래 물고기 쪽이라서요. 물고기 연구했던 걸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뭐 개구리와 거북이 예거만 해드리고 그다음 우리 할 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외래생물은 무엇일까요? 외래생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친구들 중에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외래생물을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외래생물이란 어떨까요? 볼까요? 원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외래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나쁜 게 아니죠. 일단 여기서 외래생물이 아닌 것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종이 외래생물이 아닐까요? 여기 목화는 뭔가 들을 것 같다는 옛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인 것 같고요. 토마토는 큰 외래이죠. 어쨌든 토마토는 또 아닌 것 같고 블루베리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정답은 여기 있는 종들은 전부 다 외래종입니다.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언제나 접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종들은 강자는 한 200년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생각보다 길지가 않고요. 이 중에는 오이가 제일 오래됐다고 합니다. 한국 시대 정도, 1500년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전에는 우리나라 김치가 빨갛지 않았다는 사실 또 400년 전 정도 토마토도 비슷하고 그래서 모두 외래종인데 우리는 아주 친숙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방금 외래종의 눈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뽀로로가 뭐죠? 뽀로로는 펭귄이죠. 펭귄. 친구는 사막 요요라고 들었어요. 그죠? 루피는 뭐죠? 루피는 뭘까요? 루피는 뭘까요? 네, 쥐가 아니고 비버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친한 친구들이 외래종이었고 뒤에 친구는 로봇이라서 외래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외래생물이 아니죠. 생물이 아니라서 X. 통통이는 잘 어떻게
친구들 나쁜 친구들인가요? 그렇진 않죠. 네. 친구들은 그래서 외래종은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나쁜 걸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글이 너무 많죠. 외래생물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2,000종이 넘는 외래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생태계에서 이런 외래생물이 넘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그 생물이 서식지를 넓혀가고 생물이 유입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너무 많은 생물들이 지금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태계 특정 생태계에 적응한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입니다. 이게 몇 말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법률이라니. 대신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볼 겁니다. 자,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뭐죠?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일단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인데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이 있어요. 종의 다양성은 어떤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종의 다양성은 그 정말 생물 종의 다양성, 그리고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의 다양성도 우리가 생물 다양성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률 안에 외래생물이 들어가 있죠. 외래생물은 그만큼 우리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유입주의생물, 어렵죠 이것도 말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이거 들어오면 정말 위험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종들을 말하고요. 다음 생태계 위의 우려생물, 우리 생태계에서 정말 이제 걱정이 되는 생물들을 좀 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우리 다음 장에 생태계 교란 생물이 나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정말 지금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의 우려생물을 생태계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생태계에서 이런 생물들은 놓아주면 안 된다는 어떤 법률로 이게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 18년 동안 한 3년 정도 전에는 종들입니다. 보면 포유류 누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기거북, 물고기 두 종류, 그다음 곤충 두 종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봤더니 엄청 많이 늘었죠.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배보다 더 늘었네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 미국 가재도 들어왔고, 그다음 어떤 다른 기미 종들도 들어오고, 지금 그동안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많은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뉴트리아, 그리고 개미, 그리고 꽃매미, 물고기 두 종류는 오늘 주로 할 종인데요. 파란골 무르기라는 블루길 크리테스 이렇게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꽃매미인데요. 꽃매미 보시면 아래서부터 깨어났을 때의 모습과 그다음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영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중에 이제 식물인데요. 식물은 한 가지 있네요. 그래도 예전 건데 예전에도 많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추가된 종은 생각보다 한 2종 정도 최근에 지정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이종들 이제 가시박이 제일
하천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물가에는 물참새 피곤다 정도, 그리고 서양 등골나무 모습이고요. 도깨비 가지 정도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봤던 가시밭 같으면 원래 있는 우리 이런 생물들을 이렇게 다 덮어싸서 우리 생물들이 잘 살 수 없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또 잘 구분이 어려운 게 보면 식물 중에 우리나라 박이나 수세미 같은 경우가 그게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차는 이제 원래 선생님이 아까 전공했다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 물속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수중조사. 여기 공기통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공기통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산소. 공기통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선생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산소를 메고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나오지 못해요. 산소를 마시면 안 돼요. 산소를 마셔서는 안 돼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기통 안입니다.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죠? 공기통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공기는 여러 기체가 섞여 있죠. 친구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는 한 21% 정도가 아마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질소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런 우리 공기 중에 이 공기를 여기다 막 높은 압력으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숨을 쉬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방울이 나죠. 물속에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다이버들이 숨을 쉬면 공기방울이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공기방울이 나오니까 고기들이 도망갑니다. 이제 어류들이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보이나요? 여기 사실은 얘기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중 조사를 하면 이렇게 다른 박사님들이 비 오는데 조사를 간다고 했는데 물속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죠? 네, 아저씨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외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폐쇄순환식 제호흡기. 어렵죠? 이 무기가 그냥 짧게 제호흡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후 뱉으면 공기 이렇게 다시 가서 여기서 산소를 더 싸줘요. 싸주고 아까 이거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21%? 21%. 그럼 우리가 숨을 쉬면 21%가 다 우리가 마신가요? 아니에요. 21%를 다 소모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5%만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아주 미량으로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 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쯤에서 라임소다라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주고 산소, 아까 말했던 산소처럼 여기입니다. 진짜 산소, 여기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만 우리가 마셨던 산소만 싹 싸주면 이게 이름하여 제호흡기 공기방울이 안 나는 거예요. 쭉 돌아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싶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습을 하러 갑니다. 연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많이 좀 더 하였죠. 선생님이 박사님들이랑 이렇게 가서 공기통을 2개도 맸다가 3개도 맸다가 아주 연습을 해서 이제는 해외 방법이 아니고 우리 방법으로 이제 이런
독해하고 있죠. 이제 방법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물고기 연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일단 이제 한번 물 속으로 가볼게요. 자, 물고기 한번 볼까요? 누가 있는지. 아까 봤던 애들 보이나요? 얘 누구죠? 정답입니다. 얘 누구죠? 얘네들 다. 긴 애들 줄무늬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물고기를 하고 있지? 아, 진지 우리 같이 만났었나요? 미안해요. 못 들어봐서. 그래서 자꾸 자꾸 눈에 익었어. 고마워 다시 와줘서.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게 크니베스 제일 많은 거예요. 이제 물 속에서 우리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베스의 산란장을 만났어요. 크니베스는 산란장을 수컷이 만듭니다. 커다란 수컷이 이제 커지면 산란할 때가 되면 산란 시기가 돼서 이제 산란장을 만들어요. 바닥을 주로 자갈이나 모래가 있는 데를 이렇게 둥그렇게 저기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암컷을 기다려요. 암컷은 한 마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암컷도 여기도 산란을 조금 하고 저기도 산란을 조금 하고 또 다른 암컷이 와서 또 여기도 조금 하고 저기도 조금 하고 어떤 생존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겠죠. 근데 얘의 특성은 우리나라 물고기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그 산란장을 이만한 제일 무서운 아빠가 수컷이 지킵니다. 그래서 알도 많이 넣고 그리고 커다란 제일 무서운 애가 지키니까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만큼 물속에서 서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장마다 평균 5천, 7천 개까지 이렇게 산란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다른 걸 한번 해봅니다. 이 친구를 이제 꺼내봤어요. 잡아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수중조사에서 수컷을 제거했더니 주위에 있던 아까 블루길이 많았죠. 블루길이 1분 내로 쫙 모여서 먹기 시작해서 10분 후에는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키는 게 우리나라 물고기는 그러면 그거 다 먹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류들은 그렇게 지키는 습성이 아주 일부 어류만 있고 그 물고기들도 그렇게 알을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연구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로 보여요? 여기 어디죠? 저수지인데 지금 여기 물인가요? 얼음이죠. 얼음 이거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갈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는 걸까요?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도로 들어갔어요. 이제 겨울철에는 어디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얘네를 관리하려면 겨울에 물속에 들어서 얘네를 좀 봐야겠었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저수지 2개, 그다음 강 2개였어요. 저수지는 이제 겨울철에 아니면 어떤 얘네의 생태 특성으로 해서 이런 저수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지를 보고 싶었고 강 2개는 임실갑자랑 감돌고기 네, 2개 다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확인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정말 이렇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연구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수지 2개에서는 겨울철에 사실은 실패했어요. 수심이 너무 깊은 데로 가버리고 손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너무 흡족했어요. 그때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거는 겨울철에 하기는 어려웠는데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원래는 크니베스는 물고기를 주로 먹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이만한데 막 배로 가려면 별의별 물고기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저수지에 거의 다 이제 물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제는 자기 이제 아까 만든 치어도 먹고 아니면 뭐 진딧물 중국 물진드기 뭐 알따고 그 바닥에 사는 저소생물까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에 아까 멸종위기종 있는 하천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는 보니까 임실압자로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클립베스 뱃속에서 조건 있죠. 이거 들고 와서 이거 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또 같은 팀에 서울대에서 나오신 엄청 유전자 분석을 잘하는 박사님 빌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알아와 그랬더니 공부를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거는 감들고기가 맞아요.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엄청 이뻐해 줬었어요. 그래서 감들고기가 클립베스 뱃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제원대교 금강상류에 있는 그쪽에서 어떤 감들고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증거를 저희가 찾았었던 경우입니다. 힘들죠. 이제 조금 쉬어갈게요. 이거 선생님인데요. 선생님도 사실 몰랐어요. 선생님이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요 앞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 봐봐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거.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고 있는 거. 엄청 용쟁나 봐요. 정말로 한 5년 만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기통인데 공기통 위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면 이게 오고 있는 저 당연히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건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 지나서 기억도 안 나서 물어봤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만 분분하고 있었는데 그냥 문제만 내려고 어제 밤에 곰곰이 보니까 이게 공기통 위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고 있었어요. 좀 훨씬 낫네요. 나중에 좋은 연구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관찰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오래 걸렸네요.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교란 외래어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서 이제 잠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낚시터나 물가에 이런 외래어종 소화 그러면 다시 물고기를 제가 낚시를 했어요. 다시 물속에 놔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다시 우리 생태계를 위해 교란을 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소감이 없었는데 요즘 이런 소감을 설치하는 일들을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렇게 던져서 옛날에는 선생님 아버지 세대는 투망으로 엄청 이렇게 수렵이랑 많이 했었어요. 그때 투망 치는 거 봤죠? 선생님이 그렇게 투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투망을 치는데 여기 못 치죠. 문제 큰 데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TV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물속에서 작살을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찍으시는 분인데 여기도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처음 봤을 거예요. 인공 산란자. 저희 멀리지는 박사님께서 주로 이용하셨던 방법인데 아까 이제 스쿼시 산란장을 만들고 낚아들이 이제 여기다 산란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써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알을 낳거나 하면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산란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무겁기도 하고 좀 다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탑다운 위에서부터 생태계 위에서부터 밑으로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페스나 파란물 우럭을 섭식할 수 있는 경쟁종이나 포식자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물치나 가물치 같은 물고기들이 방류가 많이 됐었는데
쏘가리, 가무치였는데 가무치가 효과가 좀 더 좋긴 했는데 이 상위 포식자가 많아지면 또 이 전체 생태계에 또 악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자들이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 너무 위험성이 커서 일단은 시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데모 같은 거면 이제 딱 산란 시기에 얘네가 사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 막 깊은 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 2m 이내 이 산란장을 만듭니다. 아까 봤던 그런 산란장이 한 1.5m, 1m 약간 더 밑에 정도 만드는데요. 그럴 때 산란을 했는 딱 시기에 약간 물이 빠지면 산란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강점은 아주 큰 떼모에도 다 같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하지만 다른 이제 우리나라 토속어종의 어떤 생태 특성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적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산란장 파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딱 보이는 걸 산란장을 파괴하면 자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연구자들과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전국 지자체 이제 이런 담당 공무원분들 아주 여러 분이랑 이제 이런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썼던 마지막 글인데요. 이번엔 미국 현지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맛집입니다. 우리나라 맛집처럼 미국 현지의 맛집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생각지 않는 건데요. 매운탕을 끓이는 건데 이렇게 엄청 맛있대요. 튀기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매운탕을 끓이면 흙냄새가 나고 찜도 나고 회로 먹기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외계에서 막 떨어진 무서운 뭐 생물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사랑받는 뭐 음식으로도 이용이 되는 그런 생물 자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생태 교육을 하는 아주 부정적인 생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예고편입니다. 이거는 하면 이제 더 다시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다시 엑셀을 이렇게 누를 거고 우리 친구들도 너무 힘들 거니까 이제 적당히 끌 건데요. 얼굴만 보여줄게요. 짠. 그죠.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까 같이 다이빙 받았던 박사님이 아주 유명하고 일을 잘 하시는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과 같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한 처음에 1년은 무서워서 잘 못 만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 깜짝 놀라고 홍소를 봅니다. 여기 딱 하나씩 팁. 여기 고막인데요. 얘는 눈보다 한 2배 크고 얘는 좀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크고 위가 수컷 밑에 암컷입니다. 이제 우리는 황소개구리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10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고 왜냐면 어른들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연구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얘는 스컷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도 장산자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섬이에요. 처음에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났을까요? 이건 예고편에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국에 황소개구리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린이들이죠. 자,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전부 정답. 여기는 다 암컷입니다. 그리고 얘는 올챙이에요. 황소개구리 올챙인데 지금 얘는 황소개구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1년 만에 개구리가 되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걸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겨울에 갔는데 정말 이만한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얘네는 수온이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1년 만에도 되고요. 수온이 낮으면 더 길어집니다. 그의 몸에 낳는 애가 올챙이 상태로 동면을 하고 그 다음에 비워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정말 친구들 손바닥만 해줘요. 올챙이가. 얘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무기 살아남는 무기가 있죠. 모두 가지는 직기가 있고 그다음 뭔가 생존 전략이 있어요. 생물들. 얘는 전략이 그런 거예요. 아니 입이 아주 작아요. 맛없음. 맛없음이 생존 전략이고요. 그렇게 외국 문화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생존 전략이. 맛이 없어요. 왜 다른 생물들이 안 먹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얘 속도도 느리고 힘도 없고 보들보들하고 딱딱한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죠. 그것도 생존 전략이 되더라. 물속에서는. 자, 그래서 외국 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케이. 제목이 그래서 오늘 제목 이제 아까 못 들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도입병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 자, 별이 주위에 누군가 크니패스를 잡으면 맛있게 튀겨달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이 물속에서 상풀이자가 없어서 얘네를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위 포식자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얇거든 이거. 사실은 시장에서 산 물고기 마트로 갔습니다. 절대로 간 넣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배운 친구들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낙동강에 사는 물고기, 한강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낙동강에 있는 물고기가 한강으로 갈 수가 없었어. 그죠? 아주 사람이 옮겨서 그런 막 메고 거기까지 가서 풀어주는 건 정말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물고기가 외국 물고기도 오고 한강의 물고기도 옵니다. 이 물고기들을 낙동강에 풀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한강의 물고기와 낙동강의 물고기도 이 수계가 만들어진 만큼 오랜 역사로 서로 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물들을 그냥 다른 서식지에 풀어주는 건 다시 그 생태계를 불안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트에 수생 거북이는 사지도 않고 풀지도 않는다. 거북이도 엄청 예쁜 거 많죠. 손바닥보다 작은 거 정말 귀여워서 저도 좋아했는데 걔네 생각보다 아주 오래 삽니다. 그죠? 아주 오래 살아요. 장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제가 큰 걸 한번 연구 때문에 좀 키워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분변이 한 3일에 한 번은 계속 와서 나가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애정이 있어. 나 여기 얘랑 평생 살 거야. 그럼 키워도 돼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기를 수 있으면 키워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외래의 거북이 예전에 조사를 해보면 주로 조사지가 쳐서만 엄청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초대 원장님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 여기 다 국립생태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업무를 우리나라 이제 환경부는 이제 국가기관이고 그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서 주로 외래생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주로 이쪽에서 국립생태원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뒀고요. 여기 대구과학관도 엄청 재밌는 게 많죠. 공부할 거리가 많고 생태계 관련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도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초대 원장님이셨는데요. 최재천 원장님이셨는데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생태 연구자시고 멋진 분이신데요. 이분이 예전에 그 사회문화 유산 답사기에 뭐 아는 만큼 본다. 이걸 약간 적으셨던 것 같아요. 알면 사랑한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돌고기인지 알아보면 예뻐 보입니다. 우리 생물들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생물들을 알아가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 자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